꼬북. 돈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상한 돈 모으는 습관 첫 번째, 183 빼기 80은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바꿔볼게요. 수입이 183, 지출이 80이면 얼마나 저축 투자하시겠어요? 이상하게도 103만원을 선택하는 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100만원,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분도 계시고 70만원, 나머지 30만원은 일단 비상금 통장에 둘게요 라는 분도 계시고 30만원은 지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단 50만원만 해볼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조금 아쉬운 금액입니다. 왜 103만원으로 결정하지 않는 걸까요? 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쓸 때, 돈을 모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인간미 넘치는 자산관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마음을 바로잡고 103만원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80만원이 제 눈에만 거슬리나요? 지출 예산 80만원, 대출 상환, 공과금, 통신비, 식비, 교통비, 문화비, 블라블라 다 더하니까 80만원으로 딱 떨어졌을까요? 71, 73, 75만원인데 80만원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심리가 또 작용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재밌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쓸 때는 올림, 돈을 모을 때는 버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나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정말 인간미 넘치죠? 저축률 80%, 90%,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수준까지 높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결혼하고 자녀 교육에 힘쓰는 분들은 50%도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숫자를 예쁘게 만들지 말기, 지출 계획은 올림, 저축 투자 계획은 버림하는 습관 버리기, 넘치는 인간미를 조금만 줄이자는 거죠. 최소한 기본은 지키자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상한 돈 모으는 습관 두 번째, 183 빼기 71은 112.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숫자 183,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숨기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요.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실제 수입은 매달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축 투자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된 183만원, 매월 저축 투자하는 112만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 금액,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받는 금액, 앞으로 부수입이라고 부를게요. 이거 어떻게 하세요? 부수입을 합치니까 많죠?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잘 모아야 합니다. 나중에 다 어디 갔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수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수입을 따로 모으는 방법을 추천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상금 통장에 보관하면 어느새 다 쓰고 어디 갔지?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 돈은 모아야겠다. 저축 투자로 분류한 돈은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자산관리를 저축 위주로 하시면 자유적금. 예를 들면 정기적금에 가입할 때 항상 자유적금을 같이 가입하는 거예요. 자유적금은 저축 금액, 저축 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부수입을 모을 때 좋습니다. 투자 위주로 하시면 현금 보유. 일단 증권 계좌로 보내세요.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관점에서 현금 보유는 의미가 있고요. 바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수입이 의미 없이 새는 돈 어디 갔지? 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모두 모아야 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축률 61%. 이렇게 월 단위 현금 흐름에만 집중한 저축률은 의미 없어요. 저는 겉보기 저축률이라 부릅니다. 부수입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고려한 저축률이 의미 있습니다. 연 단위 현금 흐름, 연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저축률, 진짜 저축률. 결혼하신 분들, 특히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지출이 많은 분들은 월 단위 현금 흐름, 겉보기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연단위 현금 흐름, 진짜 저축률은 5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겉보기 저축률이 아닌 진짜 저축률로 계산하는 습관,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상한 돈 모으는 습관, 세 번째, 183 빼기 71은 112. 매월 112만원씩 저축 투자를 시작했어요. 칭찬. 단순하게 저축을 예로 들면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약 1362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얼마를 다시 저축 투자하시겠어요? 1350만원? 또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심리. 인간미가 넘치죠. 숫자만 예쁘게 만들면 그래도 다행이죠. 네모를 사야지. 돈 들어올 때가 되면 희한하게 사고 싶은 물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자가 18만 4,766원이에요. 저축이든 투자든 최소한 원금은 다시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기가 되면 더 넘쳐나는 인간미. 정상이에요, 정상.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으면 이런 인간미 넘치는 자산관리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362만 4,766원이면 그대로 다시 저축 투자하면 됩니다. 복리 방식의 자산관리 습관, 어렵지 않나요? 굳이 숫자를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부수입 따로 모아둔 것 있죠. 부수입을 더하고 필요하면 비상금까지 더해서 1,400만원을 만드는 거죠. 저축 투자 금액을 정할 때 올림을 하는 겁니다. 숫자도 예쁘고 기분도 좋죠. 이런 간단한 변화가 자산 증가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기본기의 중요성과 효과, 월 단위 현금 흐름, 연 단위 현금 흐름과 진짜 저축률, 복리 방식의 자산관리 습관, 계속 기본기를 강조했는데요. 돈을 모을 때 저축금액, 투자금액의 크기, 이런 기본기에 충실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수입, 지출, 저축, 투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새는 돈을 없애고 필요하면 지출도 줄이기. 그 결과 새는 돈 포함 지출이 10% 줄어들고 그만큼 저축 투자가 늘어났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사실 10% 정도는 대부분 새는 돈만 없애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저거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이런 느낌 없이 저축 투자 금액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저축 투자 100만원, 지출 100만원일 때 새는 돈을 없애는 방식으로 지출을 10%, 10만원 줄이고 저축 투자를 추가로 10만원 더 했어요. 이때 늘어난 10만원을 원금으로 보지 않고 이자 또는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효과를 측정하면요. 적금 금리, 비과세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금리 인상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저축 투자를 50% 하고 있을 때는 적금 금리 기준 18% 상승 효과. 굉장하죠? 수익률을 계산하면 더 낮은데요. 기존 저축률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현금 흐름이 안정되지 않고 새는 돈이 많으면 일단 저축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축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저축할 때 금리가 1% 높은 상품을 찾으면 이자가 6만 5천원 늘어나고 저축 금액을 월 만원 늘리면 원금만 12만원 늘어나죠. 돈을 모을 때는 저축 금액, 투자 금액이 금리 수익률보다 더 중요합니다. 금액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수익률이 빛을 발하는 거죠. 물론 금액은 신경 쓰지 않고 한 방을 노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거북이는 기본기부터 확실히 마스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익률은 투자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거북이 생각, 월 단위 현금 흐름, 연 단위 현금 흐름과 진짜 저축률, 복리 방식의 자산관리 습관, 이런 기본기를 탄탄히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자산관리는 평생 해야 하죠. 자산관리를 저축 위주로 하든 투자 위주로 하든 기본기를 빨리 탄탄히 할수록 좋습니다. 아셨죠? 한 방을 노리는 분들도 행운을 빌어요. 이상 거북이였습니다.